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지털 전략팀 지태훈 선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공간 유동인구 분석 기반의 공공 와이파이 핫플레이스 입지 분석에 대한 연구 과제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연구 개요 및 추진 경과입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이제 시정 빅데이터 분석 지원이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의 스마트 도시 인프라 입지 선정 모델을 한 3년간 개발해오고 있었습니다. 추진 경과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21년에 이제 대학가 원룸촌에 1인 세대 등 주거 취약 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해 작년 상반기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설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치구 맞춤형 분석이라고 해서 서울시의 공공 CCTV의 중장기 목표 수립에 지원을 하고자 최적 설치 지역 분석을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 분석된 결과를 그냥 두지 않고 실제 시정 현장의 자치구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직접 가지고 계신 데이터를 어떻게 적용해서 좀 고도화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산하기 위해서 표준 분석 매뉴얼도 제작을 해서 확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는 저희가 공공 와이파이의 입지 분석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런 시민 생활 환경의 이제 편의성이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이런 것들의 신규 확충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설치를 하고 하면은 이것들에 대한 활용성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설치 장소의 지역적이고 환경적인 특성이 반영된 그런 기준이 필요가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이제 의사 결정을 위해서 저희는 빅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공공 와이파이 설치 지역을 이렇게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올해는 정보통신 보안 담당관의 공공 와이파이 팀 수요를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올해 과기부에서 디지털 뉴딜 공모 사업이란 걸로 서울시에 2,000대 정도의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기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어떻게 활용성 있게 설치를 해야 될까라는 측면에서 우선 올해는 유동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보자라는 서울시의 수요가 있어서 유동인구 중심으로 입지 분석을 이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 기반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 유동인구가 어디에 밀집되어 있고 어디에 유동인구가 시계열적으로 변화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보고자 유동인구 핫스팟 분석이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유동인구 입지 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먼저 기존에는 유동인구의 특정 기간, 예를 들면 3년치의 전체 평균, 해당 지역의 전체 평균의 유동인구가 얼마였다, 그런 식으로 이곳에는 유동인구가 많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인프라들을 선정하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저희 3년 동안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창궐하고 거의 끝나가는 시점까지 많은 유동인구의 변화가 있었고 지역별로 상권별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제 한계가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분석했을 때는 그 특정 기간의 유동인구의 시계열 패턴을 좀 추가적으로 고려해서 핫플레이스의 유형의 패턴을 새롭게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동인구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 이거는 3년치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균값이 표현이 된 건데, 이것들에 대해서 각 월 단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3차원으로 좀 데이터를 구성을 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다음 연구 설계입니다. 분석 대상 격자를 서울시를 50x 50m의 격자로 다 쪼갰습니다. 서울시 전체를 쪼개면은 약 한 24만 개 정도의 격자가 나오는데요. 이 격자 내에서 통신사의 유동인구 데이터를 입혀서 그런 패턴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림과 보시는 바와 같이 50x 패턴에 나머진 네모 격자 안에 각 지점별로 유동인구가 추정된 값이 들어가는데, 이것들을 36개월치,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시간 범위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가공을 했습니다. 유동인구 데이터 단위도 역시 50x 50m의 공간 단위로 했고요. 시간 단위는 해당 월별, 시간대별 단위로 산출을 했고, 유동인구는 그 월별, 시간대별 총 유동인구 수의 값을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 핫스팟 분석을, 핫플레이스 분석을 위해서 이머징 핫플레이스 어널리시스라는 분석 기법을 활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50x50 격자별 월평균 유동인구로 우선 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본 데이터는 아까 월별 시간대별 총 유동인구수의 약 한 1억 3천만 개 정도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월평균 유동인구수로 약 한 500만, 600만 개 정도 가까이 되는 유동인구수로 이제 정제를 했고요. 이 정제된 데이터를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시간축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3차원 시공간 데이터로 구성을 했습니다. 밑에 그림 보시는 바와 같이 XY축이 공간 차원으로 서울시의 50 50 격자로 다니는 쪼갠 값이 되겠고요. 3차원으로 층을 쌓아가면서 1월, 2월, 3월, 4월 총 36개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6개월의 시계열 층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첫 번째 데이터 큐브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 핫스팟 분석 기법으로 각 시간 단계마다 공간적 자기 상관성 분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각 월별 핫플레이스 지역을 산출을 했습니다. 공간적 자기 상관성이라는 것은 이제 지리학 제1법칙, 토블러가 주장한 지리학 제1법칙을 보면은 뭐 어렵게 써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 밖에 다른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지만 인접해 있는 것들이 멀리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관련성을 보인다. 영문이 해석된 거라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공간적으로 인접할수록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유사한 애들끼리는 상관성이 높다라는 이제 지리학 제1법칙입니다. 요거의 컨셉을 따서 게티스 오드 G스타라는 이제 분석 기법을 활용을 해서 각 핫스팟 지역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기법은 그 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을 했을 때 유동인구가 있는 지점들의 주변 클러스터링의 강도를 측정하는 기법입니다. 한마디로 밑에 아래 공식을 좀 간략하게 보시면은 이게 어렵게 나와 있는데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G스코어 값을 내는 공식 있잖아요. 표준 편차분의 그 데이터에서 평균값을 뺀 그거에 대한 공식입니다. 한마디로 이 기법을 쓰면은 해당 유동인구의 G스코어 형태의 값이 나오고요. 그 값의 유동인구가 값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여기는 핫스팟 지역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값이 낮은 값으로 나오면은 거기는 이제 콜드스팟 지역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활용을 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게 36개의 시계열층이 쌓여 있는 겁니다. 각 월별 핫스팟 지역을 저런 식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우선 이 기법을 썼을 때는 이제 유의 확률 90% 이상의 확률에 대해서만 이제 핫스팟 지역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요것들은 군집이다 보니 해당 유동인구 산출된 지역의 주변의 인근값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거리는 100m를 기준으로 이제 고려를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나왔던 각 그 유동인구의 G스타 값을 가지고선 월별로 어떻게 증가하고 감소하는지에 대한 변화 패턴을 또 분석을 했습니다. 오른쪽 수식을 보시면은 첫 번째 시간대와 그 다음 시간대의 값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가를 했으면 1이 되는 거고 감소를 했으면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리고 그대로 있으면 그냥 0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를 그거에 대한 통계량을 산출을 해서 해당 지점이 36개월 동안 증가한 추세였다, 감소한 추세였다, 아니면 변화가 없었다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오른쪽과 같이 요 36개의 3D 데이터를 다시 2D 형식의 저는 유형을 구분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산출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총 36개월에 대한 시계열 패턴에 대해서 이렇게 8가지 유형으로 핫플레이스 지역을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영구형 지역인데 이 지역은 90% 이상 36개월 동안 한 33개월 이상 정도 계속 꾸준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변 100m 지역까지 같이 유동인구가 많았던 지역을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강화형 지역은 90% 이상 33개월 이상 동안의 기간 동안 유동인구가 많았지만 그 강도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감소형 지역은 마찬가지로 33개월 이상 동안 유일한 핫스팟 지역이지만 하지만 강도가 점점 이제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과거형 지역은 이제 최근에만 핫스팟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전에는 계속 꾸준히 핫플레이스였던 그런 지역을 보시면 되고요. 산발형 지역은 계속 유동인구가 핫플레이스였다가 아니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속형 지역은 최근 11개월, 11월, 12월 총 2개의 계열에서만 유일한 핫스팟이 나타난 지역이고요. 진동형은 핫스팟 지역도 나타나고
콜드 스팟 지역도 나타나고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진동되는 형식의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신규형은 마지막 시간대 2021년 12월에만 갑자기 유의한 핫스팟이 나타난 지역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오른쪽과 같이 각 50바이 50 격자별로 이렇게 핫스팟 지역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치구 단위로 이거를 분류를 했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했을 경우에는 이게 서울시 전체 통계량 대비 핫플레이스를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강남구가 많을 거고 뭐 다른 주거 지역이 많은 데는 핫스팟이 좀 덜 산출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자치구 단위로 다 쪼개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 결과 대략적으로 전반적으로 약 20% 정도 전체 격자 대비 각 구마다 약 20% 내외 정도의 핫플레이스 지역이 산출이 됐고요. 그 중에 이제 성동구, 광진구, 그 중랑구와 이제 광동구가 다소 다른 자치구 대비 많은 핫플레이스가 산출이 되었고, 의외로 서초구, 강남구가 좀 적은 핫플레이스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이제 대략적으로 보시면 뭐 중랑구나 성동구나 광진구, 강동구 이쪽은 그냥 고르게 핫플레이스 지역이 산출되는 게 보여지고요. 오른쪽이 서초구와 강남구인데 서초구, 강남구는 위에 상업지구 몰려있는 데만 이제 이동인구가 핫플레이스가 선정이 되었고, 밑에 보시면 산지가 있고 뭐 거주지가 많이 붙어있는 뭐 다른 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보다는 아무래도 비중이 적게 산출된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치구 내에서 그 8개 유형별로 어떠한 비중들이 있는지 우선 살펴봤는데, 이 결과를 다 보여드리는 건 시간 관계상 어려워서 우선 종로구와 중구를 중심으로 한번 현황을 보면은 종로구 같은 경우가 이제 영구형 지역, 영구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았던 지역이 다른 자치구 대비 좀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감소형 같은 경우 유동인구가 쭉 많았다가 최근 들어서 감소하는 지역의 패턴이 많이 보였는데, 특히 종로구와 중구가 그런 패턴이 많이 보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요 위에 쪽이 종로구고 아래쪽이 중구입니다. 여기가 종강역이고요. 요 위에가 광화문과 종로상가를 연결하는 곳인데, 보시면은 영구형 지역은 그냥 꾸준히 이렇게 있고 그 외에 감소형 지역과 강화형 지역을 보시면 그 광화문 위쪽 지역이 좀 최근 들어서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강화형 지역으로 패턴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랫지역, 저기 청계천 인근 지역에서는 좀 감소형 패턴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아래로 내려가 보면은 중구 쪽에 중심바로 가보면 그 명동역 지역이 보면은 산발형 지역이 유난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감소형 지역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특성상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 팬데믹이 좀 있었죠. 그런 결과 명동 상권이 많이 죽었다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이런 시계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결과를 저희는 신규 와이파이 설치 지점 선정에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먼저 자치구 담당자들한테 이런 결과를 제공을 했습니다. 제공을 했을 때 이 GIS 시스템 기반으로 제공을 해서 자치구 담당하시는 분들이 직접 이것들을 데이터를 열어보고 활용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본인들이 직접 여기에 자치구의 핫플레이스 영역을 선정하시고 거기에 내가 설치를 여기다 하겠다라는 신규 와이파이 지점까지 선정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이 GIS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담당자용 매뉴얼을 따로 제작을 해서 제공을 했고, 그 외에 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뭐 컨설팅도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치구 담당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선정한 결과입니다. 뭐 종로구로 예시 하나 가져왔는데, 이런 식의 핫플레이스 영역을 본인들이 보시고선 이 지역은 인사동 문화지구의 핫플레이스다, 익선동 한옥거리다, 종묘 광장공원 핫플레이스다, 여기에 이제 요 별표가 신규 와이파이 설치할 지역이다라는 걸로 선정을 하셔서 최종적으로 다 취합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는 이런 식의 노란색이 이제 핫플레이스 영역들이 선정이 된 거고요. 파란색 지점이 신규 와이파이 설치할 지점으로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분석 결과를 통해서 자치구 담당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신규 공공 와이파이 설치 지점을 직접 맵을 보시고선 하심으로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데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 활용 매뉴얼이나 이런 매뉴얼 제작 배포를 해서 그 담당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하는 데 좀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GIS 기반 분석 결과를 활용해서
자치구 담당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시지 않고 거기에 유동인구 데이터와 그 외 상권 데이터, 뭐 버스 정류장 데이터, CCTV 데이터도 같이 붙여드렸거든요. 그런 걸로 활용해서 현장 조사 필요 없이 그냥 직접 GIS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의사결정하는 데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핫플레이스 분석을 했고요. 이제 자치구별 유동인구 영향에 어떤 것들이 있나 라는 것도 이제 공간회기 분석을 해서 이 자치구는 뭐 집객시설이 영향이 간다, 뭐 어떤 자치구는 대중교통에 영향이 간다 라는 그런 회기 분석을 추가적으로 향후 이제 분석해 볼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발표를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이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